반갑습니다. 선희쌤의 마음동행 심리상담가인 이선희입니다. 이 영상 안 보고 이혼하면 나중에 꼭 후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혼 직전의 마음은 정상적인 판단 상태가 아닌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분노, 억울함, 지침이 판단을 전부 덮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이혼 문제는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심리 상태의 문제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지금 딱 3분만 멈춰보세요. 지금의 결정, 진짜 당신 생각 맞나요? 자, PD님 오늘 어떤 게 좀 궁금하세요? 소장님, 법원에는 지금 당장 도장 찍겠다는 분들이 줄을 섰습니다. 왜 이 영상을 보기 전엔 절대 안 된다고 하시는지요? 그 결정은 본인의 의지가 아닐까요? 대부분의 결심은 본인의 확신이 아니라 일시적인 분노나 주변의 부추김이 떠밀린 충동적 도발, 도망이기 때문이라고 말하면 너무 과격한가요? 지금 그 상태로 도장을 찍는 것은 탈출이 아닙니다. 준비 없이 전쟁터로 맨몸으로 뛰어드는 행위랑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좀 더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자살 행위와 같습니다. 법원에 줄을 선 사람들 중 절반 이상은 1년 뒤에 그때 왜 내가 좀 더 신중하지 못했을까라며 뼈저린 후회를 반복합니다. 배우자가 싫어서가 아니라 내 삶을 지탱할 힘이 없는 상태에서 이혼은 더 처참한 지옥을 정식으로 초대하는 꼴이니까요. 그래서 이 영상을 통해서 당신의 감정을 좀 걷어내고 잔인한 현실의 민낯을 먼저 마주해라 라고 알려드리고 싶은 거죠. 지옥의 초대라니 너무 자극적인 표현 아닌가요? 이혼 후에 현실적 민낯을 먼저 어떻게 마주할 수 있을까요? 단순히 혼자 사는 외로움을 절대로 말하는 거 아닙니다. 이제까지 당연했던 내 집, 재산, 반토막으로 또 잘려나가는 상실감, 아이의 눈동자에서 박힌 평생의 원망, 슬픔,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를 보호해주던 모든 사회적 울타리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그런 처참한 고립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준비 없는 이혼은 매달 갚아야 할 할부금처럼 당신의 영혼을 갉아먹는 현실이 재앙이 될 것입니다. 이게 제가 현실적으로 말하는 진짜 지옥입니다. 여러분이 꿈꾸는 화려한 싱글은 상위 1%에게나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딱 찍는 순간 당신은 가장 먼저 생활 수준의 처참한 붕괴를 마주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혼 후 여성의 빈곤율 급격히 치솟고 있고요. 남성 또한 주거 불안정으로 인한 삶의 질을 하락을 피할 수 없습니다. 단순히 돈 없어도 마음 편한 게 최고라고요? 그건 배부른 소리입니다. 당장 아이들의 등록금 앞에서 또 낡은 월세집 천장을 바라보면서 배우자를 향한 분노보다 더 큰 자기 혐오에 빠질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경제적 자립이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혼은 해방이 아니라 당신의 인생을 생존의 늪으로 던져버리는 가장 어리석은 자학행위입니다. 돈이 없으면 자유도, 자존심도 지킬 수 없다는 것이 이혼의 가장 잔인한 첫 번째 민낯입니다. 경제적인 건 그렇다 쳐도 마음은 편해져야 하잖아요. 주변에서도 다들 그렇게 힘들면 차라리 갈라서라고 하잖아요. 그 응원의 유통기한이 얼마나 될까요? 딱 일주일이라는 걸 모르시나 봐요. 두 번째 현실 폭로 직면입니다. 이혼하는 순간 당신을 위로하던 지인들 중에서 아마 90%는 당신의 불행을 술안주 삼아 뒷말을 하기 시작할 겁니다. 이건 단순한 외로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혼남, 이혼녀라는 낙인이 찍히는 순간 당신이 쌓아온 모든 인간과의 문법이 바뀌게 됩니다. 명절마다 갈 곳 없어집니다. 그리고 아이, 친구, 부모들 사이에서도 은근히 배제되는 그 차가운 시선을 견딜 준비가 되셨습니까? 가장 잔인한 건 당신이 가장 힘들 때
곁에 있을 줄 알았던 사람들로부터 당신을 멀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 지옥 같은 싸움에서 오로지 철저히 혼자가 되는 건 당신뿐입니다. 그 압도적인 고립감을 감당할 정신적 근육이 없다면 당신은 다시는 예전의 자존감을 회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소장님, 하지만 부모가 매일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보다 차라리 갈라서서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이에게 낫지 않을까요? 그건 그래요. 그렇지만 그건 아주 이기적인 부모님들이 가장 흔히 하는 비겁한 자기 합리화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아이에게 부모의 이혼은 단순히 엄마 아빠가 따로 사는 일이 아닙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믿었던 신 같은 부모가 사라지고 유일한 안식처였던 세계가 통째로 박살을 나는 재앙일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정말 괜찮아 보입니까? 아닙니다. 아이들은 생존을 위해서 본능적으로 눈치를 보는 것일 뿐입니다. 한쪽 부모를 선택해야 한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아이들은 굉장한 죄책감을 느낍니다. 나 때문에 집안이 깨어졌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심, 이거 어른이 돼서도 똑같이 느낍니다. 어렸을 때 느꼈던 것들을 평생 문신처럼 가슴에 새기고 살 수도 있습니다. 너무 가슴 아픈 얘기지만 이게 사실 현실입니다. 어른들은 시간이 지나면 새 사람을 찾고 안정을 재건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아이의 마음속엔 구멍난 이런 결핍은 무엇으로 채울 수 있습니까? 아이를 위해서라는 핑계 뒤에 숨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해방을 위해서 아이의 영혼을 제물로 바칠 각오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처참한 대가를 평생 책임질 자신이 있는지 스스로에게 다시 물어보셔야 합니다. 오늘 너무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세 가지 폭로를 듣고 절망에 빠진 시청자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 길을 제시하는 결론으로 넘어가 볼까요? 정말 이혼은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지옥을 피할 방법은 아예 없을까요? 있습니다. 여태까지 제가 너무 강하게 얘기를 했어요. 한번 생각을 제대로 해보시라는 말이었습니다. 아마 좀 되게 이 얘기를 들으면서 거부감이 들으셨던 분도 있을 거예요. 이혼은 도망으로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당신의 안정을 새로 짓는 건축으로 쓰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 자유, 경제적 빈곤, 정서적 고립, 아이의 상처를 극복할 수 있는 비밀 설계도가 있다면 얘기는 정말 달라집니다. 1년 뒤에 죽고 싶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감정적으로 처리를 하고 대처를 하고 휘말려서 도망친 사람입니다. 참 잘했다고, 정말 나는 잘했어, 뒤끝도 없어, 내가 한 일 중에서 제일 빨리 잘한 일이야 라고 웃는 사람은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준비 과정을 철저히 밟은 사람입니다. 지금부터는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하든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인생 재건 프로젝트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도장을 찍든 다시 화해를 하든 당신이 갑의 위치에서 인생을 주도할 수 있는 그 구체적인 전략 지금 바로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이 비밀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 그것이 당신의 남은 40년 인생을 결정 지을 겁니다. 5년 뒤에 내가 지금 나에게 묻는다면 그때 정말 다른 선택지는 없었어? 라고 한다면요? 1년 뒤 오늘 당신은 웃고 있을 자신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결국 확신이 필요하다는 말씀인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영상을 준비한 겁니다. 1년 뒤에 그때 참 잘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죽고 싶다라고 말하는 사람의 차이. 그래서 오늘 지금 알려드릴 영상을 준비한 겁니다. 이 차이, 바로 상대방의 의무가 아니라 당신이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 답을 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배우자가 싫어서 이혼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의 무너진 자존감을 회복하는 법을 몰라서 도망치는 경우가 90% 이상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이혼은 지옥 같은 배우자보다 더 잔혹한 준비되지 않은 나 자신을 마주하게 될 뿐입니다. 자, 이제 법원 가기 직전에 부부들이 제 발등을 찍으면서 통곡하게 만들었다면 결국 그들의 인생을 통째로 구원했던 거는 이혼 전 최후의 체크리스트. 지금부터 하나씩 꺼내 보실게요. 이 질문에 답하지 못했다면 당신은 아직 이혼할 자격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혼에도 자격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시청자분들 지금 다들 숨죽이고 계실 것 같아요. 그 첫 번째 체크리스트 바로 공개해 주시죠. 자, 법원 가기 전에 3가지만 본인 스스로 묻고 답해 보셨으면 합니다. 여기서 막힌다면 당신은 이혼 후 정말 피눈물을 흘릴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감정적인 찌꺼기를 뺀 순수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가? 많은 분들이 이혼을 자유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이혼은 잔혹한 회계일 수 있어요. 지금 누리고 있는 주거 환경, 아이의 교육 수준, 그리고 당신의 생활비 정확히 절반 이하로 토막 났을 때를 상상해 보셨으면 합니다. 단순히 돈이 없어도 행복할 거야 라는 막연한 위로는 집어치우셔야 됩니다. 가난이 문으로 들어오면 사랑뿐만 아니라 이혼으로 얻은 자유도 창문으로 도망갑니다. 경제적 독립이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혼은 탈출이 아니라 유배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상대 없이도 나 혼자 온전한 인간인가? 가장 위험한 이혼은요, 상대가 나를 괴롭혀서 내 인생이 망가졌다고 믿는 상태에서 하는 이혼입니다. 상대방을 내 인생에서 불행을 정당화하는 핑계로 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배우자라는 빌런이 사라졌을 때 당신의 공허함, 무능력을 채울 대안이 있습니까? 당신을 탓하는 에너지를 나를 세우는 데 쓸 자신이 없다면 당신 이혼 후 다른 누군가를 향해서 똑같은 지옥을 반복하게 됩니다. 나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이혼은 성공적인 선택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아이에게 부모의 이기심을 납득시킬 자신이 있는가? 정말 잔인하게 들리겠지만 들으셔야 됩니다. 아이에게 이혼은 부모의 갈등이 아니라 세계의 멸망입니다. 아이의 삶이 무너지는 것을 감수하고라도 내 행복을 찾겠다는 그 이기심을 스스로 인정하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 상처를 평생 어떻게 보듬고 책임지고 구체적인 정서적 양육 플랜이 있어야 합니다. 애들도 다 이해할 거라 라는 비겁한 자기 합리화 뒤에 절대 숨을 쉬면 안 됩니다. 그 죄책감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을 때만 도장 찍으셔야 됩니다. 정말 뼈를 때리는 질문들이네요. 단순히 싫어서 헤어지는 게 아니라는 게 느껴집니다. 맞습니다. 이 3가지 질문에 자신 있게 예라고 답할 수 없다면 지금 당신은 이혼이 아니라 상담과 자기 개발 먼저 필요한 상태입니다. 이제 이 질문들을 통과하신 분들은 다음 영상에서 다음 단계는 제대로 이혼하는 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이 답인지 아닌지 지금 이 영상 하나로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너무 지친 상태에서 내린 결정은 당신을 더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선택이 아니라 정리입니다. 혼자 판단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멈춰서 지금부터 정리하고 싶다면 결정은 언제든 정리된 마음으로 하셔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오늘 어떤 게 가장 기억에 남으세요? 이혼에도 자격이 필요하다는 말이 참 기억에 남았고요. 그래서 체크리스트들이라든지 소장님께서 앞에 말씀해 주신 것들을 보면서 이 정도의 마음가짐은 있어야 이혼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이혼을 하실 때 자격 기준이 있습니다. 준비된 상태의 이혼과 감정적으로 하는 이혼은 다르다는 걸 제가 오늘 힘주어서 아주 강력하게 얘기한 것 같아요. 자녀를 잘 키우는 채널, 마음을 잘 돌보는 채널, 선희쌤의 맘동행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